뭔가 비 오는 날, 착잡합니다. 착잡. 네, 박월드엔터의 박기사입니다. 오늘은 10월 22일 화요일이고요. 9시 20분이네요. 비가 오고 있는데 한번 나와봤습니다. 전에 그 8월인가 9월에 비가 왔을 때, 엄청 왔을 때 제가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지금도 비가 오긴 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니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나와는 봤어요. 항상 이 비 오는 날에는 카메라도 잡고 우산도 잡고 휴대폰도 잡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뻘짝지근하지. 어쨌든 콜에 좀 집중을 하면서 한번, 오늘 9시 20분인데 지금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뭐 콜도 좀 있을까 싶기도 하고,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 좀 겁이 나지만, 한 3개나 2개를 타더라도 그래도 비 오는 날 우리 또 점수를 또 시원하게 주니까 안전하게 한번 가보시죠. 우산이 사이즈가 좀 적은 걸 갖고 왔어요. 혹시나 저녁 때 우리 기상청 형들이 저녁 때에는 잠깐 비가 멈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. 뭐야, 의정부? 비가 완전히 뭐 막 내리는 게 아니라 좀 애매하게 내리고 곧 멈출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빨리 걷어냈으면 좋겠네요. 여보세요? 지하 3층이요? 네. 그 하남시 선동 가시죠? 일단 짤치기로 오늘도 시작을 하네요. 고고! 일단 짤치기를 잘 마쳤고요. 지난번처럼 비 오는 날이라고 해서 콜이 막 깔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아직은 비가 많이 오진 않기 때문에 좀 가리는 것 같아요. 콜들이 무조건 깔리는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콜들이 지금 몇 개 보이기는 합니다. 뭐 안산도 가고 의정부도 가고. 근데 그 단가가 뭐 42분에 막 28,000원, 30분 넘게 주행하는데 2만원 초반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직은 몇 개를 조금 더 골라내봐야 될 것 같아요. 점수가 그냥 100점이네요 점수를 시원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단가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아주 아쉬운 날입니다. 가을? 비가 앵간히 오지 않는 이상은 160점은 꿈도 못 꿀 것 같네요. 100점을 주네 아직도. 네, 안녕하세요, 대리기사입니다. 예, 저 하남 망월동 가시죠? 지금 콜이 많습니다. 콜이 많은데 죄다 지금 남양주, 양평 다 이쪽 오른쪽에 좀 지도를 다 보니까 좀 다른 날이면 몰라도 비 오는 날에 제가 안 가봤던 양평 이런 쪽 가기엔 조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지금 또 짤치기 일단 하나 또 잡았는데 여기도 또 미사에서 미사네요. 오늘 계속 짤치기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닌가. 일단 다시 하남 고! 이제야 우산을 좀 벗었네요. 지하주차장에 오니까. 뭔가 오늘 다 지금 남양주랑 막 양평 이런 데만 줘가지고 걱정이 되네요. 지금 10시가 넘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운행은 다 했습니다. 지금 짤치기 하나 잡고 들어왔는데 지금 사고가 났네요. 이것도 사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너무 당혹스럽고 참 그러네요. 그 주차장을,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왔는데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좀 좁았어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오다가 되게 좁네라고 느꼈던 그 건물에서 나왔는데, 이게 제네시스인데 세단이거든요. 빠져나올 때 좀 고객님이 많이 취하신 상태였는데 나갈 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. 조심 좀 해달라. 근데 저도 어차피 알고 있는 건물이라 조심하겠습니다 대답을 몇 번 저도 드리고 나서 빠져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밟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이분이 자꾸 긁었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긁는 소리가 났으면 제가 알 텐데,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라. 근데 아니고 그 보도 블럭을, 램프에서 빠져나올 때 블럭을 밟는 소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긁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려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안 긁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도착지에 가서 불빛 밝은 데에서 찾자,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어차피 비도 오고 하니까 뭐 서로 우산 쓰면서 보고 뭐 그러면 비도 맞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국에 도착지에 왔는데 아파트가 아니었고요. 이 주택들이 있는 곳에 이제 지상에 세웠는데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휠이 검은 검정색 휠인데 살짝 긁혀 있더라고요. 근데 순간 벙찌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거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. 제가 이 전에 긁어 놓은 건지 뭔지를 모르니까 또 이분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일단 먼저 의심을 좀 했죠.
혹시 이거 잘못 걸렸나? 전에 긁었던 거를. 왜냐면 저는 분명히 못 들었으니까. 또 약간은 많이 취하셨지만 좀 점잖게 얘기하셨어요. 대화를 조금 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상황실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사고 접수를 보험회사에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뭐 의견을 구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무서워서 보험 접수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좀 그냥 넘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보험 접수를 하고 지금 그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우측 상단에 긴급 버튼을 누르니까 보험사에 접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15분 정도 걸린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차주분하고 얘기를 거의 한 20분 했고 이 보험사 직원이 오는데 또한 15분이 걸리고 여기서 시간 다 까먹고 거기다 지금 사고를 냈다는 어떤 그런 무서움 이런 것도 있어서 뭔가 좀 허탈하고 여기 지금 제가 15,000원에 왔는데 대리비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. 저도 기분 좀 별로여서 근데 그래도 굳이 또 그거는 주시는 분이어서 너무 나쁜 분은 아니었고 정말 이게 거짓말은 아니었겠다 싶기도 했고 제가 진짜 긁었을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진짜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. 저는 이제 제 차를 많이 아끼는 사람은 아니라 뭐 휠이 조금 긁히거나 뭐 이래도 사실 별 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그래도 운행하다 보면 휠이 긁혔다 타이어가 닿았다 이런 느낌이 충분히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안 났는데 귀신이 고칼로리시다라고 생각해서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혹시 전에 뭐 어디가 문콕을 당했거나 긁혔던 거를 이거 대리기사한테 좀 온팡 씌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막상 내려서 휠을 바로 딱 보셔가지고 휠이었나 좀 싶어서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대리 아직 3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첫 사고를 겪었네요. 보험회사 불러서 오고 있는데 이게 불이익이 없죠. 딱히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되는데 제 보험비가 뭐 오르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? 이것도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. 이런 정보나 이런 상식은 전혀 아예 전무한데 약간 좀 그렇네요. 차주분은 뭐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셨습니다. 보험회사에 연락을 할 때도 차주분이 옆에 같이 없어도 되냐 그랬더니 없어도 된다고 하시네요. 와, 휠 이분 입장에서는 참 소중한 휠일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휠 정도야 왜 이렇게 예민하지? 뭐 이런 생각인데 처음 겪었네요. 이런 것도 근데 저 휠 정말 뭔가 비 오는 날 착잡합니다. 착잡. 네, 방금 보험사 형님이 다녀가셨고요. 이 휠이 지금 긁힌 건지 예전에 긁혀 있던 건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네요.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만지면서 같이 만졌어요, 휠을. 그래가지고 손자국이 나 있어가지고 왜 만졌냐고 하셔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휠에 긁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. 그대로 두고 고객이 만지려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 놓던가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한다고 하네요. 이런 상식이 없으니까 참 너무 당혹스러웠고 어쨌든 지금 저한테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그냥 가셨기 때문에 그 사고 접수 번호가 저한테 온다고 하네요. 나중에 고객하고 연락이 닿으면 그때 고객한테 알려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어떤 협의 같은 거를 볼 때 30을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뭐 30만원이 뭐 에이름입니까? 제가 지금 여기 15,000원에 왔는데 무슨 30만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30만원은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냥 보험 처리를 하겠습니다. 고객님도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보험 처리를 한 건데 상식이 없습니다. 상식이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차대차 사고에 대한 거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휠 이런 거를 사고라고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아까 그 보험회사를 잠깐 기다리면서 좀 알아봤어요. 인터넷에 좀 알아봤는데 저렇게 경미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 접수를 하지 말고 좀 합의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후회되긴 했는데 그래도 30만원은 좀 아닌 것 같고 꼭 오늘 접수하지를 않아도
1년 이내에만 접수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, 지금은 고객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많이 취하셔서 당장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다음날이나 이렇게 되면은 저런 부분을 이제 또 합의를 좀 볼 수 있을 거다, 뭐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씁쓸하긴 하고, 사고 접수를 해가지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오니까 뭔가 일이 딱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연락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고, 비 오는 날 나왔다가 휠 진짜 손톱만큼 긁혔어요. 손톱만큼. 아, 참 당혹스럽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네요. 오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일을 좀 더 할지, 지금 시계도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 시계를 안 봐가지고 우산 쓰고 있느라 집에 그냥 들어가야 될 건가 봅니다. 오늘 영상이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 수 있을까 싶었어요. 어차피 끝났고 일이, 그냥 오늘은 아닌가 보다 했는데, 이 사고 영상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사고에 대한 대처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도, 저도 항상 댓글로 정보를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 정보를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번에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 얻은 게 있네요. 그래도 저거를 휠을 제가 긁은 게 진짜로 맞다면 보험회사 무조건 접수하는 것보다 서로 좀 협의를 좀 보는 그런 방향이 좀 좋고,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은 보험회사를 이제 연락을 해서 보험사가 이제 연락이 되면은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신경 쓸 게 없고,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하는 점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 그래도 코를 좀 따볼까 기분 전환을 해서 라고 생각하고서 열었다가 도저히 오늘 같은 정신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퇴근하기 버튼을 눌러버렸네요. 요약을 좀 해보면, 사고가 나면 상황실보단 이제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 해야 되니까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 형님이 이제 현장으로 달려오십니다. 사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되고, 그 전에 이제 고객님과 협의를 봐도 좋고, 보험사에서 사람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설명 좀 하면은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조언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그 형님이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.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,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, 일단 휠 같은 경우에는 긁혔을 때는 만지지 말고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전에 긁혔다, 이번에 긁혔다를 좀 판단해 줄 수 있다 하시니까 그 얘기도 좀 듣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, 가급적이면 보험 이력이나 이런 걸 남기기가 싫어요. 그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뭐 어떤지 이런 걸 제가 잘은 모르는데, 일단은 뭐든 그런 건 좀 안 좋은 기록이니까 일단 남기기가 싫었지만, 뭐 그래도 답이 없죠. 남기기 싫다 그래도 일단 처리는 해야 되는데,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제 고객과 합의가 되면 좋겠고,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비용을 좀 나가는 거지만, 좀 속된 말로 이제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비용을 이제 내던지, 끝까지 진짜 안 한 것 같으면 끝까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진위 여부를 또 파악할 수가 없은 그런 상황이면 진짜 안 한 거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배웠고, 내 차가 아니라서, 원래 내 차의 휠이나 내 차가 어디 부딪히면은 금방 알아채는데, 이게 처음에 탄 차가 전혀 생소한 차고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긁힌 건가? 뭔가 좀 아리까리할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좀 예민하게 해야 될 것 같고, 어찌 보면 좀 큰 사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휠 긁힘, 이것도 사고긴 사고인데 휠 긁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뭔가 보험사도 불러보고 하는 경험을, 큰 사고가 아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? 보험사도 한번 불러봤고, 내가 실제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계속 안 했다고 해야겠다. 예를 들어서 방지턱을 넘다가 살짝 어디 긁히거나, 지금 이거 휠처럼 저는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,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이런 고객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안 한 거는 정중하게 제가 한 것 같지가 않다,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험사를 부르더라도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걸 좀 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볼 수 있게끔, 사고 이력이 많이 쌓이면 분명히 좀 안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1년에 막 두세 건씩 이렇게 잔잔바리 사고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분명히 그 기사한테 무언가 어떤 그 승인이 안 된다던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합니다. 한편으로는 나오지 말걸,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
아, 또 이런 걸 겪어보러 나왔나 보다, 잘했다, 이런 생각이 반반 드네요. 오늘은 2개를 탔는데 뭐 짤치기 2개를 했으니까 금액을 뭐 볼 것도 없기는 해요.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. 살짝 받는다고 이게 플라스틱이 있었어요. 그 반바 보호할 수 있는 게. 네네. 이쪽으로 가세요. 저기는 아파트 단지,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. 이쪽으로 가요? 네, 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조심히 운전하시고요. 볼게요. 네네. 가라고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숨지 마시고. 방금 전에 제 영상을 또 봐주신 우리 대리 형을 만났네요. 아주 우울했는데 저한테 미사역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대리기사님이신가요? 했더니 맞다고 하셔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알아봐 주셨네.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, 오늘 제가 겪었던 사고 얘기도 좀 하고, 한참 선배님이셨는데 이 한참 선배님이 겪었던 사고 얘기도 좀 듣고 했는데, 여기서 또 추가 정보가 또 있네요. 이 사고가 났을 때 개인 본인들의 자차 보험에도 영향을 끼친대요. 사고 이력이 3년에 2개? 사고 이력이 3년에 2개, 3개 이 정도가 되면 본인 차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너무 빡빡하네요. 1년에 한 번 정도 사고를 그럼 내야 된다는 소리고,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걸로 거기서 또 이제 그 합의금을 또 내야 되는 게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참 좀 그랬네요. 아까 강동에서 오신 대리 형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사고에 대한 거 저는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니까 미리 이런 거 사고 같은 것들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당황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휠 하나 긁혔는 거에도 그렇게 막 당황을 했는데 실제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뭐 주차하다가 어디 뭐 플라스틱 같은 데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이런 빗길 운전을 할 때 사이드가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접촉 사고들, 이런 게 막상 생겼을 때, 그런 상황이 막상 생겼을 때 진짜 많이 당황하겠다 싶어서 미리 좀 상식으로 다른 유튜버 분들이 알려주시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좀 많이 참고하셔서, 사실 뭐 어디 콜밭을 간다, 뭐 어떤 게 좋은 콜이다, 어느 지역이 좋다, 뭐 연계,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으시잖아요. 근데 저도 그런 거에만 좀 관심을 뒀는데, 내가 지금 정작 중요한 게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운전을 하면서 사고에 대한 생각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못했지?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. 일주일에 5일, 6일 이렇게 나와서 하면 사고 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잖아요. 근데 한 달에 한 개 이런 게 아니라 1년에 사고 한 건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는 그건 좀 너무 빡빡하지 않나 싶어서 갑자기 또 겁이 좀 났어요. 미연에 그런 준비를 조금 해 놓으시면 저처럼 크게 당황하지 않지는 않을까,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이 12시가 되어 버렸네요. 12시 하남에서 2개 타고 12시가 되었습니다. 오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하는데, 제가 내일은 제 큰 딸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기로 해가지고 저녁까지 같이 있을 예정이라 내일은 하루를 쉬려고, 오늘 비 오는 날 좀 카카오 점수를 좀 따로 나온 것도 있었는데 뭐 점수도 더 주는 것도 아니었고, 결국 이렇게 휠 긁힘 사고까지 나서 2개밖에 못하고,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걸 또 만회하려고 내일 또 나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내일은 어쨌든 딸과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일은 제가 쉬도록 하고요. 목요일하고 금요일 또 이렇게 한번 또 일단 나올 계획입니다. 그때 정도까지 되면은 마음이 좀 추스려지겠죠. 근데 쉽지가 않네요. 이게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아서 앞으로 운전할 때 좀 더 조심을 할 수 있다면, 이 생각 때문에, 이 경험 때문에 더 조심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저한테 또 약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, 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뭔가 좀 재미있는 어떤 비 오는 날의 하루를 펼쳐드리지를 못해서 죄송스럽네요. 제 스스로에게도 조금 미안하고 재밌게 하루를 보냈어야 되는데 잘 해내지를 못했습니다만, 또 좋은 날들이 앞으로 펼쳐지겠죠. 지금도 빗길에 많이 운행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히 하시고 안전하게 복귀콜 잘 잡으셔서 집에 들어가서 편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는 휠 긁힘 사고를 낸 박기사였고요. 다음에 또 뵙죠.